아버님,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료실 안공기는 숨막힐 만큼 무거웠다. 의사는 한참 동안 검사 결과를 들여다보다가 안경을 벗었다. 이 상태면 앞으로 몸 관리 정말 잘하셔야 합니다. 의사의 말은 길지 않았지만 67세 김정호 씨의 가슴은 철렁 내려앉았다. 그는 한때 동네에서 알아주는 체력왕이었다. 20대엔 막노동도 했고 40대엔 공장 야간 근무를 하며 가족을 먹여 살렸다. 비 오는 날도 일했고 눈 오는 날도 쉬지 않았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숨이 찼다. 계단 2층만 올라가도 다리가 풀렸다. 밤마다 기침이 터졌고 가슴이 조이는 느낌에 잠을 설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는 참았다. 남자가 아프다고 티내면 안 된다. 그 말로 평생을 버텼다. 그러다 결국 쓰러졌다. 새벽 시장에서 무거운 박스를 들다가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은 것이다. 구급차 안에서 그는 처음으로 무서움을 느꼈다. 이대로 죽는 건가? 병원 검사 결과는 충격이었다. 고혈압, 당뇨 초기, 심장 기능 저하, 폐 기능 약화.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생활 습관 안 바꾸시면 위험합니다. 집으로 돌아온 날 정호 씨는 식탁에 멍하니 앉아 있었다. 아내 박순자 씨가 조용히 물었다. 당신 많이 안 좋은 거야? 그는 대답하지 못했다. 평생 가족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인 적 없던 남자였다. 하지만 그날만큼은 달랐다. 나 무섭다. 순자 씨의 눈이 흔들렸다. 남편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온 건 처음이었다. 그날 밤 정호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벽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그리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나는 평생 가족 먹여 살린다고 살았는데 정작 내 몸은 한 번도 돌보지 않았구나. 다음 날 새벽이었다. 창밖은 아직 어두웠다. 정호 씨는 조용히 운동화를 신었다. 그리고 동네 뒷산으로 걸어갔다. 숨이 찼다. 10분도 안 돼 다리가 후들거렸다. 벤치에 털썩 앉은 그는 허탈하게 웃었다. 내가 이 정도였나? 그때였다. 멀리서 누군가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다. 하얀 머리에 허리는 굽었지만 걸음만큼은 이상하게 힘이 있었다. 7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노인이었다. 노인은 숨을 헐떡이는 정호 씨를 보고 웃었다. 처음 나오셨나 보네. 정호 씨는 민망해서 고개를 끄덕였다. 몸이 말을 안 듣네요. 노인은 벤치 옆에 앉았다. 다 그래. 근데 사람 몸은 신기해서 포기 안 하면 다시 살아나더라고. 정호 씨는 피식 웃었다. 이 나이에 가능할까요? 노인은 대답 대신 자신의 물통을 건넸다. 내가 5년 전엔 시한부 소리 들었어. 정호 씨 눈이 커졌다. 예. 의사가 오래 못 산댔지. 근데 아직 안 죽었잖아. 노인은 크게 웃었다. 그 웃음엔 이상한 힘이 있었다. 왜 사는지 잊지 않으면 사람 쉽게 안 죽어. 그 말이 이상하게 가슴에 박혔다. 그날 이후 정호 씨는 매일 새벽산에 올랐다. 처음엔 10분, 그 다음엔 20분. 비 오는 날도 나갔다. 몸은 힘들었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살아나는 느낌이었다. 그리고 조금씩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다. 야식이 줄었다. 술 생각이 덜 났다. 숨쉬기가 편해졌다. 무엇보다 얼굴빛이 달라졌다. 아내 순자 씨가 놀랄 정도였다. 당신 요즘 무슨 좋은 일 있어? 정호 씨는 웃었다. 살고 싶어졌어. 그 말에 순자 씨 눈가가 붉어졌다. 사실 그녀는 몰래 울고 있었다. 남편이 혹시 잘못될까봐. 밤마다 남편 숨소리를 확인했다. 그런데 요즘은 달랐다. 남편 얼굴에 다시 생기가 돌았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정호 씨는 산에서 그 노인을 다시 만났다.
그런데 노인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다. 벤치에 앉아 한참 숨을 고르고 있었다. 정호 씨가 급히 다가갔다. 괜찮으세요? 노인은 애써 웃었다. 오늘은 좀 힘드네. 그 순간이었다. 노인의 손에서 물통이 툭 떨어졌다. 그리고 몸이 앞으로 쓰러졌다. 어르신. 정호 씨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다급히 119를 불렀다. 구급차가 오기 전까지 노인의 손을 붙잡고 있었다. 차가운 손이었다. 노인은 희미하게 눈을 떴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포기하지 마. 구급차가 떠난 뒤에도 정호 씨는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다. 그날 밤이었다. 정호 씨는 이상하게 잠이 오지 않았다. 계속 노인의 얼굴이 떠올랐다. 저분 괜찮으실까? 다음 날 새벽 그는 평소보다 더 일찍 산으로 향했다. 하지만 벤치는 비어 있었다. 그리고 그 벤치 위엔 작은 종이 하나가 놓여 있었다. 정호 씨는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펼쳤다. 거기엔 짧은 글이 적혀 있었다. 내가 살아난 방법은 비싼 약이 아니었습니다. 정호 씨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그리고 그 아래 적힌 마지막 한 줄. 진짜 건강은 몸보다 마음부터 살리는 거였습니다. 정호 씨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얼굴을 스쳤다. 그런데 이상하게 눈물이 났다. 그 순간이었다. 뒤에서 누군가 그의 이름을 불렀다. 김정호 씨 맞으시죠? 천천히 돌아본 정호 씨는 깜짝 놀랐다. 낯선 중년 여성이 서 있었다. 그리고 그녀 입에서 나온 다음 말은 정호 씨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아버지가 김정호 씨 꼭 만나고 싶다고 하셨어요. 아버지가 김정호 씨 꼭 만나고 싶다고 하셨어요. 새벽 산길에서 만난 낯선 중년 여성. 정호 씨는 순간 말을 잃었다. 저를요? 여성은 고개를 끄덕였다. 눈가가 많이 지쳐 보였다. 아버지가 병원에 계세요. 정호 씨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많이 안 좋으신 겁니까? 여성은 잠시 망설이다 조용히 말했다. 사실 의사들이 마음에 준비하라고 했어요. 순간 정호 씨 머릿속이 새하얘졌다. 며칠 전 벤치에서 쓰러졌던 노인의 모습이 떠올랐다. 차가운 손, 희미한 목소리. 포기하지 마. 정호 씨는 한참 말을 잇지 못했다. 여성은 작은 봉투 하나를 내밀었다. 이건 아버지가 꼭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봉투 안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다. 젊은 시절의 노인과 한 여자가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리고 그 아래엔 짧은 글씨. 내 인생을 살게 해준 사람. 정호 씨는 이상하게 가슴이 먹먹해졌다. 혹시 무슨 사연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여성은 한숨처럼 웃었다. 아버지는 원래 건강에 관심도 없던 분이셨어요. 그 말에 정호 씨 눈빛이 흔들렸다. 왠지 자신의 모습과 닮아 있었기 때문이다. 젊을 땐 술도 많이 드셨고 담배도 하루 2갑씩 피우셨어요. 일만 하셨죠. 그런데 왜 그렇게 달라지신 겁니까? 여성의 눈이 잠시 먼 곳을 바라봤다. 엄마가 돌아가신 뒤부터요. 정호 씨 숨이 멎는 듯했다. 어머니가 아프셨나요? 여성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간암 말기였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근데 아버지는 몰랐어요. 예. 엄마는 끝까지 티를 안 냈거든요. 아버지가 힘들까봐. 정호 씨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여성은 눈물을 참으며 말을 이어갔다.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날 이런 말을 했대요. 잠시 침묵. 그리고 아주 천천히 입을 열었다. 당신 이제는 당신 몸 좀 챙기면서 살아. 정호 씨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왜인지 모르게 그 말이 자신에게 하는 말처럼 들렸다. 그날 이후 아버지가 완전히 바뀌셨어요.
술을 끊었다. 담배도 끊었다. 새벽마다 산을 올랐다. 식단을 바꾸고 운동을 하고 웃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다. 하지만 사람들은 비웃었다. 그 나이에 무슨 운동이냐? 이제 와서 건강 챙겨봤자지. 하지만 노인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리고 기적처럼 살아났다. 의사도 놀랄 정도였다. 여성은 눈물을 훔쳤다. 근데 사실 아버지는 아직도 엄마를 못 잊으셨어요. 정호 씨는 조용히 사진을 바라봤다. 사진 속 노인은 지금보다 훨씬 젊었지만 웃는 눈은 똑같았다. 아버지가 김정호 씨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저를요? 예. 처음 봤을 때 예전 자기 모습 같았대요. 정호 씨 가슴이 뭉클해졌다. 여성은 조용히 말했다. 그래서 꼭 살게 만들고 싶다고 하셨어요. 그 순간이었다. 정호 씨 눈시울이 붉어졌다. 누군가 자신을 그렇게 생각해 준 게 얼마나 오랜만인지 몰랐다. 퇴직 후 그는 점점 혼자가 되어갔다. 전화 오는 사람도 줄었다. 친구들도 아프거나 연락이 끊겼다. 집에 있어도 존재감이 없는 느낌이었다. 그런데 그 노인은 달랐다. 매일 웃으며 말을 걸어줬다. 오늘도 나왔네? 좋아지고 있어. 사람은 마음이 먼저 살아야 해. 그 말들이 이상하게 힘이 됐다. 여성은 병원 주소가 적힌 메모를 건넸다. 혹시 가능하시면 한번 와주세요. 정호 씨는 한참 메모를 바라보다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오후 그는 조심스럽게 병원을 찾았다. 병실 문 앞에 서자 이상하게 긴장됐다. 천천히 문을 열었다. 그리고 순간 숨이 턱 막혔다. 노인은 산에서 보던 모습과 너무 달랐다. 산소호흡기를 끼고 있었다. 얼굴은 많이 수척했다. 하지만 정호 씨를 보자 희미하게 웃었다. 왔네. 정호 씨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다. 괜찮으십니까? 노인은 힘겹게 손짓했다. 가까이 오라는 뜻이었다. 정호 씨가 손을 잡자 노인은 아주 천천히 말했다. 자네 요즘 표정 좋아졌어. 정호 씨 입술이 떨렸다. 다 어르신 덕분입니다. 노인은 작게 웃었다. 아냐. 살고 싶었던 건 자네였어. 병실 안이 조용해졌다. 잠시 뒤 노인이 다시 입을 열었다. 사람은 말이야. 아프기 시작하면 돈보다 중요한 걸 알게 돼. 정호 씨는 숨죽인 채 들었다. 건강 잃으면 맛있는 음식도 의미 없고 돈도 의미 없고. 노인은 천천히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다. 근데 대부분 너무 늦게 깨달아. 정호 씨 눈가가 뜨거워졌다. 왜인지 아버지 생각이 났다. 평생 일만 하다 병으로 갑자기 돌아가셨던 아버지. 그때 그는 젊었다. 건강이 영원할 줄 알았다. 노인은 힘겹게 베개 밑에서 작은 수첩 하나를 꺼냈다. 이거 자네 가져. 정호 씨는 조심스럽게 수첩을 받았다. 낡고해진 작은 메모장이었다. 첫 장을 펼치는 순간 정호 씨 눈이 흔들렸다. 거기엔 날짜별로 적힌 글들이 있었다. 오늘도 새벽 산책 성공. 설탕 줄이기 12일째. 아내 생각나서 많이 울었다. 그래도 살아야 한다. 정호 씨 가슴이 먹먹해졌다. 그 수첩 마지막 장엔 굵은 글씨로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다. 건강은 오래 사는 기술이 아니라 후회 없이 살기 위한 준비였다. 그 순간 노인의 심장 모니터 소리가 이상하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비. 간호사들이 다급히 뛰어들어왔다. 보호자분 밖으로 나가주세요. 정호 씨는 얼어붙은 채 뒤로 물러났다. 문이 닫히는 순간까지도 노인의 눈은 정호 씨를 향해 있었다. 그리고 아주 희미하게 입모양이 움직였다. 살아. 정호 씨 눈에서 결국 눈물이 떨어졌다. 차가운 병원 복도. 그는 멍하니 벽에 기대 앉았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수첩을 다시 펼쳤다. 그런데 맨 뒷장 사이에서 작은 종이 한 장이 떨어졌다. 정호 씨는 천천히 종이를 집어들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읽는 순간 몸이 굳어버렸다. 내가 죽기 전에 꼭 찾아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아래 적힌 이름, 김정호. 내가 죽기 전에 꼭 찾아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아래 적힌 이름, 김정호. 정호 씨 손이 떨렸다. 왜 제 이름이? 그는 한동안 종이를 바라만 봤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우린 산에서 만난 게 처음인데 병실 안에서는 다급한 움직임이 계속됐다. 의사와 간호사들이 오가고 있었다. 정호 씨는 숨조차 제대로 쉬기 힘들었다. 그때였다. 노인의 딸이 복도로 뛰어나왔다. 눈가가 붉게 젖어 있었다. 아버지가 겨우 안정 찾으셨어요. 정호 씨는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더 무거워졌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저 이거 뭡니까? 그리고 종이를 보여줬다. 딸의 표정이 순간 굳었다.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마치 오래 숨겨온 비밀을 들킨 사람 같았다. 사실 아버지가 오래전부터 찾고 있던 분이 있었어요. 저를요?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정호 씨는 이해할 수 없었다. 하지만 우린 처음 만났잖아요. 여성은 깊은 한숨을 쉬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김정호 씨 혹시 30년 전 대구공단에서 일하신 적 있으세요? 순간 정호 씨 눈이 흔들렸다. 있습니다. 야간 용접일하셨죠? 정호 씨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그걸 어떻게 해? 그녀 눈가가 붉어졌다. 우리 아버지가 그 공장에서 같이 일하셨어요. 순간 정호 씨 머릿속이 멍해졌다. 오래전 기억이 희미하게 떠오르기 시작했다. 젊었던 시절, 기름 냄새 가득한 공장, 밤새 이어지던 기계 소리, 그리고 한 남자, 항상 말이 적었지만 묵묵히 일하던 사람. 설마, 여성은 눈물을 참으며 말했다. 아버지 성함은 이춘배예요. 정호 씨 입술이 떨렸다. 춘배 형님? 잊고 있던 이름이었다. 아니, 정확히는 잊고 싶었던 이름이었다. 정호 씨 얼굴이 창백해졌다. 30년 전 그날이 떠올랐다. 폭우가 쏟아지던 여름밤. 공장 기계 하나가 갑자기 폭발했다. 사람들이 비명을 질렀다. 불꽃이 튀었다. 그때 정호 씨는 무너진 철판 아래 깔릴 뻔했다. 그리고 누군가 그를 밀쳐냈다. 바로 춘배였다. 대신 춘배가 다쳤다. 심하게. 그 사고 이후 정호 씨는 죄책감에 시달렸다. 하지만 먹고 살기 바빴다. 공장은 폐업했고 사람들은 흩어졌다. 그렇게 연락이 끊겼다. 정호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때 형님이. 여성은 눈물을 닦았다. 맞아요. 아버지는 그 사고 이후 몸이 많이 망가졌어요. 정호 씨 눈앞이 흐려졌다. 왜 이제야? 아버지는 원망 안 하셨어요. 오히려 늘 말했어요. 여성 목소리가 떨렸다. 그 사람이 살아서 다행이라고. 정호 씨 눈물이 결국 터졌다. 그는 얼굴을 감싸쥐었다. 평생 마음속 깊이 묻어둔 기억이었다. 그 사고 이후 그는 자신을 미워했다. 내가 대신 다쳤어야 했는데. 하지만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다. 여성은 조용히 말했다. 아버지는 늘 궁금해하셨어요. 정호는 잘 살고 있을까? 건강할까? 행복할까? 정호 씨는 흐느꼈다. 저는 형님 찾을 생각도 못했습니다. 아버진 이해하셨어요. 그 말이 더 아프게 가슴을 찔렀다. 잠시 뒤 병실 문이 열렸다. 간호사가 조용히 말했다. 잠깐 들어오셔도 됩니다.
정호 씨는 떨리는 다리로 병실 안으로 들어갔다. 춘배는 힘겹게 숨을 쉬고 있었다. 하지만 정호 씨를 보자 아주 희미하게 웃었다. 왔네. 정호 씨는 결국 무릎을 꿇고 말았다. 형님 죄송합니다. 눈물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제가 너무 늦었습니다. 춘배는 천천히 손을 들어 정호 씨 어깨를 두드렸다. 살았으면 됐지. 정호 씨는 말을 잇지 못했다. 춘배는 힘겹게 숨을 몰아쉬며 말했다. 근데 말이야. 그는 창밖을 바라봤다. 햇빛이 병실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다. 사람이 건강 잃으면 후회부터 밀려오더라. 정호 씨는 숨죽인 채 들었다. 돈 못 번 건 견딜 수 있어. 근데 가족이랑 모두 쓴 거, 내 몸 망가질 때까지 일만 한 거. 춘배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그게 제일 아팠어. 정호 씨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그 역시 똑같은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이다. 돈 벌겠다고 몸을 혹사했다. 가족보다 일을 먼저 생각했다. 건강은 늘 나중이었다. 춘배는 희미하게 웃었다. 근데 아직 안 늦었더라. 정호 씨 눈이 흔들렸다. 예, 몸은 늙어도 마음은 다시 살아나더라. 그 말과 함께 춘배는 산소호흡기 너머로 천천히 미소 지었다. 자네 요즘 얼굴 좋아졌어. 정호 씨는 울면서 웃었다. 춘배는 떨리는 손으로 정호 씨 손을 꽉 잡았다. 그리고 아주 힘겹게 마지막 말을 꺼냈다. 꼭 오래 살아. 정호 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예, 형님 꼭. 그 순간이었다. 비. 심장 모니터가 길게 울리기 시작했다. 간호사들이 급히 달려왔다. 정호 씨는 얼어붙은 채 춘배 손을 붙잡고 있었다. 하지만 춘배의 얼굴은 이상하리만큼 편안했다. 마치 모든 걱정을 내려놓은 사람 같았다. 정호 씨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병실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조용히 들어오고 있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정호 씨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다. 그는 매일 새벽 산을 올랐다. 술도 끊었다. 짜게 먹던 식습관도 바꿨다. 무엇보다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아내 순자 씨가 조용히 물었다. 당신 요즘 왜 이렇게 변한 거야? 정호 씨는 한참 창밖을 바라보다 웃었다. 이제야 살아보려고. 그 말에 순자 씨 눈가가 붉어졌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정호 씨 휴대전화가 울렸다. 처음 보는 번호였다. 전화를 받은 순간 정호 씨 표정이 굳어졌다. 김정호 씨 되시죠? 예, 그런데요. 잠시 침묵. 그리고 들려온 한마디. 병원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꼭 다시 오셔야겠습니다. 병원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꼭 다시 오셔야겠습니다. 전화기 너머 간호사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정호 씨 심장은 미친 듯 뛰기 시작했다. 무슨 문제라도 있는 겁니까? 잠시 침묵. 의사 선생님께서 직접 설명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전화가 끊긴 뒤에도 정호 씨는 한동안 휴대전화를 내려놓지 못했다. 손끝이 떨렸다. 방금 전까지 웃고 있었는데 순식간에 온몸이 차가워졌다. 아내 순자 씨가 놀란 얼굴로 물었다.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정호 씨는 애써 웃어 보였다. 아니야, 병원 한번 오래. 하지만 순자 씨는 눈치챘다. 남편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날 밤 정호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천장만 멍하니 바라봤다. 머릿속엔 계속 최악의 생각이 떠올랐다. 혹시 암인가? 심장이 더 나빠진 건가? 이제 좀 살만해졌는데. 그 순간 춘배의 마지막 말이 떠올랐다. 꼭 오래 살아. 정호 씨 눈시울이 붉어졌다. 다음 날 병원, 진료실 문 앞에 앉아 있는 시간이 유난히 길게 느껴졌다.
김정우님 들어오세요. 의사는 검사 결과 파일을 천천히 넘겼다. 표정이 심각해 보였다. 정호 씨 침이 바짝 말랐다. 많이 안 좋은 겁니까? 의사는 한참 말이 없었다. 그러더니 뜻밖의 말을 꺼냈다. 김정호님, 예. 최근 생활 습관 바꾸셨습니까? 정호 씨는 순간 멍해졌다. 예. 운동 시작하셨고 식단도 바꾸셨죠? 정호 씨는 얼떨결에 고개를 끄덕였다. 의사는 검사지를 정호 씨 앞으로 내밀었다. 수치가 좋아졌습니다. 예. 혈압도 내려갔고 혈당도 안정됐어요. 정호 씨는 믿기지 않았다. 분명 심각한 이야기일 거라 생각했다. 그런데 의사는 미소까지 짓고 있었다. 솔직히 저도 놀랐습니다. 정호 씨 눈이 흔들렸다. 근데 왜 꼭 오라고? 의사는 한숨처럼 웃었다. 이 정도 변하면 계속 관리하셔야 해서요. 정호 씨는 허탈하게 웃었다. 그리고 동시에 눈물이 핑 돌았다. 살 수 있다는 안도감. 다시 기회가 생겼다는 감사함. 그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의사는 조용히 말했다. 사실 많은 분들이 병원 오면 약만 찾습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건 생활입니다. 정호 씨는 춘배 생각이 났다. 매일 새벽 산을 오르던 모습, 몸보다 마음부터 살려야 한다. 그 말이 다시 떠올랐다. 병원을 나온 정호 씨는 곧장 시장으로 향했다. 그리고 평생 처음으로 건강식 재료를 하나하나 직접 골랐다. 두부, 채소, 생선, 견과류. 예전 같으면 삼겹살과 소주부터 샀을 사람이었다. 집으로 돌아오자 순자 씨가 깜짝 놀랐다. 당신이 이런 걸 다 사왔다고? 정호 씨는 웃었다. 우리 오래 살아야지. 순자 씨 눈가가 금세 붉어졌다. 사실 그녀는 누구보다 두려웠다. 남편이 갑자기 잘못될까봐. 평생 강한 척만 하던 사람이 어느 날 쓰러질까봐. 그런데 요즘 남편은 달랐다. 웃는 날이 많아졌다. 화를 덜 냈다. 식사할 때도 천천히 먹었다. 무엇보다 여보, 응? 고생 많았어. 그 말을 처음 들었다. 순자 씨는 결국 고개를 숙였다. 눈물이 떨어질까봐. 며칠 뒤 정호 씨는 다시 새벽산을 올랐다. 찬 공기가 폐 속 깊이 들어왔다. 예전 같으면 힘들었을 길인데 이상하게 발걸음이 가벼웠다. 그리고 익숙한 벤치 앞에 멈췄다. 춘배와 함께 앉던 자리. 정호 씨는 조용히 벤치를 쓰다듬었다. 형님, 나 살아보겠습니다. 그때였다. 뒤에서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다. 오늘 표정 좋은데요? 돌아본 순간 정호 씨는 깜짝 놀랐다. 동네 슈퍼를 하던 박 노인이었다. 평소 허리 아프다고 늘 앓던 소리를 하던 사람. 그런데 얼굴이 밝아져 있었다. 요즘 운동 나오십니까? 박 노인이 웃었다. 김 형님 따라 나와봤는데 몸이 달라지네. 정호 씨는 피식 웃었다. 처음엔 힘들죠? 죽는 줄 알았지. 두 사람은 한참 웃었다. 그날 이후 조금씩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다. 처음엔 2명, 그 다음엔 4명, 그리고 어느새 동네 어르신들이 새벽마다 함께 산을 오르기 시작했다. 누군가는 혈압이 좋아졌고 누군가는 잠을 잘 자기 시작했다. 무엇보다 모두 얼굴이 밝아졌다. 정호 씨는 느꼈다. 건강은 혼자 버티는 게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힘이라는 걸.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산을 내려오던 중 정호 씨 휴대전화가 다시 울렸다. 이번엔 아들 민수였다. 평소 바빠서 전화도 잘 안 하던 아들. 아버지. 목소리가 이상하게 떨리고 있었다. 왜 그러냐? 잠시 침묵. 그리고 들려온 말.
저 병원 좀 같이 가주실 수 있어요? 정호 씨 표정이 굳었다. 무슨 일이야? 아들은 한참 말을 못하다가 겨우 입을 열었다. 검사 결과가 안 좋대요. 정호 씨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 순간 30년 전 젊은 시절의 자신이 떠올랐다. 돈 벌겠다고 몸 망가질 때까지 일만 하던 모습. 정호 씨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눈을 감았다. 설마 민수 너까지 검사 결과가 안 좋대요. 전화기 너머 아들 민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정호 씨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어디가 안 좋은 건데? 잠시 침묵.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 간 수치가 심각하대요. 정호 씨는 순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민수는 올해 42. 대기업 물류팀 과장이었다. 매일 야근, 회식, 스트레스, 주말 출근까지. 정호 씨는 문득 몇 달 전 아들이 했던 말이 떠올랐다. 아버지처럼 몸 망가지면서 살고 싶진 않아요. 그런데 지금 아들이 똑같은 길을 걷고 있었다. 정호 씨는 낮게 물었다. 언제부터 안 좋았냐? 예전부터 피곤했는데 그냥 버텼어요. 그 말에 정호 씨 가슴이 먹먹해졌다. 너무 익숙한 말이었다. 자신도 평생 그렇게 살았기 때문이다. 병원은 언제 가는데? 내일. 같이 가자. 전화기 너머로 짧은 침묵이 흘렀다. 민수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와 어색했다. 정호 씨는 표현이 서툴렀다. 사랑한다는 말 대신 돈 벌어오는 걸 책임이라 생각했다. 그래서 늘 바빴다. 아들이 뭘 좋아하는지도 잘 몰랐다. 언제 이렇게 커버렸는지도 몰랐다. 민수가 조용히 말했다. 고마워요. 짧은 한마디였지만 정호 씨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다음 날 병원. 민수 얼굴은 많이 지쳐 보였다. 눈 밑은 검게 꺼져 있었고 살도 눈에 띄게 빠져 있었다. 정호 씨는 아들을 보는 순간 옛날 자신의 모습이 겹쳐 보였다. 의사가 검사 결과를 꺼냈다. 지방간이 심하게 진행됐습니다. 민수 얼굴이 굳었다. 술 자주 드시죠? 민수는 고개를 숙였다. 회식이 많아서. 수면은요? 하루 4시간 정도. 의사는 한숨을 쉬었다. 이 상태 계속 가면 큰 문제 옵니다. 정호 씨 손에 힘이 들어갔다. 30년 전 돈 벌겠다고 밤새 일하던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다. 몸이 망가져도 참았다. 가족을 위해서라는 핑계를 댔다. 그런데 결국 가족도 건강도 놓칠 뻔했다. 의사는 단호하게 말했다. 지금 안 바꾸시면 나중에 후회합니다. 병원 복도를 나오는데 민수는 한참 말이 없었다. 그리고 갑자기 피식 웃었다. 아버지, 왜? 나 진짜 아버지 닮았나 봐요. 정호 씨 가슴이 철렁했다. 민수는 씁쓸하게 웃었다. 죽을 만큼 힘들어도 그냥 버티는 거. 정호 씨는 걸음을 멈췄다. 그리고 처음으로 아들의 어깨를 잡았다. 민수야. 아들은 놀란 눈으로 아버지를 바라봤다. 정호 씨 목소리가 떨렸다. 그렇게 살지 마라. 민수 눈빛이 흔들렸다. 아버지, 나처럼 후회하지 마. 순간 민수 표정이 무너졌다. 그는 애써 웃으려 했지만 눈가가 금세 붉어졌다. 사실 민수도 지쳐 있었다. 회사에서는 실적 압박, 집에 가면 가장 책임, 아이 학원비, 대출, 미래 걱정, 숨 쉴 틈이 없었다. 하지만 누구에게도 힘들다고 말하지 못했다. 아버지처럼. 정호 씨는 조용히 말했다. 오늘 회사 쉬어라. 예. 나랑 산이나 가자. 민수는 어이없다는 듯 웃었다. 지금요? 그래. 그날 두 사람은 처음으로 함께 산에 올랐다. 처음엔 어색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도 몰랐다.
하지만 걷다 보니 조금씩 이야기가 나왔다. 민수는 회사 욕도 했다. 상사 흉도 봤다. 살기 힘들다고 털어놨다. 정호 씨는 조용히 들어줬다. 예전 같으면 남자가 그 정도도 못 버티냐? 그랬을지도 몰랐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었다. 힘든 사람에게 필요한 건 잔소리가 아니라는 걸 이제야 알았다. 산 중턱 벤치에 앉아 민수가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아버지, 응, 나 무섭더라. 정호 씨는 아무 말 없이 아들을 바라봤다. 검사 결과 듣는데 갑자기 애들 얼굴이 생각났어요. 민수 목소리가 떨렸다. 내가 쓰러지면 우리 애들은 어떡하지 그런 생각. 정호 씨 눈가가 뜨거워졌다. 그 역시 똑같은 두려움을 느꼈었다. 민수는 작게 웃었다. 근데 아버지 요즘 보니까 신기해요. 뭐가? 얼굴이 달라졌어요. 정호 씨는 피식 웃었다. 좋아졌다는 거냐? 예. 예전엔 늘 화나 보였는데 요즘은 편해 보여요. 그 말에 정호 씨는 잠시 말이 없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입을 열었다. 살고 싶어졌거든. 민수 눈빛이 흔들렸다. 정호 씨는 하늘을 바라봤다. 예전엔 돈만 벌면 되는 줄 알았다. 근데 건강 잃고 보니까 알겠더라. 그는 숨을 길게 내쉬었다. 가족이랑 웃는 시간이 제일 중요하다는 걸. 민수 눈가가 붉어졌다. 그 순간이었다. 뒤쪽 산길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렸다. 사람 쓰러졌어요. 정호 씨와 민수는 동시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급히 뛰어가 보니 70대쯤 되어 보이는 노인이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숨을 제대로 못 쉬고 있었다. 주변 사람들은 당황한 채 어쩔 줄 몰랐다. 그 순간 정호 씨 머릿속에 춘배가 쓰러졌던 날이 떠올랐다. 심장이 미친 듯 뛰었다. 민수가 다급히 외쳤다. 119 부르세요. 정호 씨는 떨리는 손으로 노인의 손을 잡았다. 차가웠다. 너무 차가웠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쓰러진 노인이 희미하게 눈을 뜨더니 정호 씨 손을 꽉 붙잡았다. 그리고 아주 힘겹게 말했다. 혹시 김정호 씨요? 정호 씨 얼굴이 굳었다. 저를 아십니까? 노인은 떨리는 숨을 몰아쉬었다. 그리고 믿기 힘든 말을 꺼냈다. 이춘배 씨가 남긴 게 있습니다. 이춘배 씨가 남긴 게 있습니다. 정호 씨 심장이 멎는 듯했다. 쓰러진 노인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 민수는 급히 노인을 부축했다. 119고 옵니다. 조금만 버티세요. 하지만 노인의 시선은 끝까지 정호 씨를 향하고 있었다. 주머니 안에 정호 씨는 떨리는 손으로 노인의 점퍼 주머니를 뒤졌다. 그리고 작은 열쇠 하나를 발견했다. 낡은 황동 열쇠였다. 거기엔 작은 번호표가 달려 있었다. 17-B. 정호 씨 눈이 흔들렸다. 이게 뭡니까? 노인은 힘겹게 숨을 몰아쉬었다. 춘배 형님이 죽기 전에 말을 끝내지 못한 채 기침이 터졌다. 곧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구조대원들이 급히 노인을 들것에 옮겼다. 노인은 마지막 힘을 짜내듯 정호 씨를 붙잡았다. 역 앞 보관함. 그리고 그대로 눈을 감았다. 정호 씨는 멍하니 서 있었다.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정호 씨는 손안의 열쇠를 바라봤다. 손끝이 떨렸다. 춘배가 남긴 것. 도대체 무엇일까? 그날 오후 정호 씨와 민수는 오래된 기차역으로 향했다. 춘배와 젊은 시절 함께 일하던 공단 근처 역이었다. 역은 많이 변해 있었다. 하지만 한쪽 구석 오래된 물품 보관함은 그대로 남아 있었다. 정호 씨는 천천히 번호를 찾았다. 17-B.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열쇠를 꽂았다. 철컥.
문이 열리는 순간 정호 씨 숨이 멎었다. 안에는 낡은 상자 하나가 들어 있었다. 먼지가 수북했다. 마치 오랫동안 누군가 기다려온 것 같았다. 민수가 조용히 물었다. 열어보실래요? 정호 씨는 천천히 상자를 열었다. 그리고 순간 눈물이 핑 돌았다. 안에는 오래된 사진들이 가득했다. 젊은 시절 공장 동료들 사진, 회식 사진, 작업복 입고 웃고 있는 모습들, 그리고 젊은 정호 씨 사진도 있었다. 정호 씨는 멍하니 사진을 바라봤다. 그 시절 그는 늘 지쳐 있었다. 웃고 있었지만 눈엔 여유가 없었다. 민수가 사진을 넘기다 멈췄다. 아버지 이거. 그가 꺼낸 건 작은 수첩이었다. 표지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정호에게. 정호 씨 손이 떨렸다. 천천히 첫 장을 펼쳤다. 정호야. 이걸 내가 보고 있다면 나는 아마 세상에 없겠지. 정호 씨 눈물이 뚝 떨어졌다. 춘배의 글씨였다. 삐뚤빼뚤했지만 따뜻했다. 나는 내가 늘 마음에 걸렸다. 그 사고 이후 너 자신을 많이 미워했지? 정호 씨 입술이 떨렸다. 아무에게도 말한 적 없는 마음이었다. 하지만 춘배는 알고 있었다. 근데 정호야, 난 한 번도 널 원망한 적 없다. 정호 씨는 결국 얼굴을 감싸쥐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민수는 조용히 옆에 앉아 있었다. 수첩 다음 장엔 이런 글이 적혀 있었다. 사람은 누구나 후회하며 산다. 근데 후회만 하다 죽으면 너무 억울하지 않냐? 정호 씨는 숨죽인 채 글을 읽어내려갔다. 난 아프고 나서야 알았다. 건강은 돈보다 늦게 깨닫는다는 걸. 젊을 땐 몸 망가지는 줄도 모르고 살았다. 더 벌어야 한다고. 더 참아야 한다고. 근데 결국 남는 건 정호 씨 손이 떨렸다. 마지막 줄이었다. 함께 웃었던 기억뿐이었다. 정호 씨는 고개를 숙인 채 한참 울었다. 민수도 말이 없었다. 아버지와 같은 삶을 살아온 자신이 떠올랐다. 일, 스트레스, 버티기, 그리고 무너져가는 몸. 그때였다. 상자 아래쪽에서 봉투 하나가 나왔다. 겉면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정호와 그의 가족에게. 정호 씨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통장 하나가 들어 있었다. 민수가 놀란 눈으로 말했다. 아버지 이거. 정호 씨도 얼어붙었다. 통장 잔액 3,800만 원. 두 사람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서로를 바라봤다. 봉투 안엔 짧은 편지도 있었다. 정호야, 이 돈은 내 치료비로 쓰려던 돈이다. 근데 난 이제 충분히 살았다. 정호 씨 눈물이 다시 흘렀다. 대신 너는 살아라. 건강하게 살아라. 가족이랑 웃으면서 살아라. 그리고 마지막 한 줄. 그게 나한테 갚는 거다. 정호 씨는 결국 오열했다. 평생 자신을 용서하지 못했던 시간들이 한순간 무너져 내렸다. 민수도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는 처음 봤다. 아버지가 이렇게 우는 모습을. 한참 뒤 정호 씨는 조용히 통장을 덮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말했다. 이 돈 못 쓴다. 민수가 놀란 눈으로 바라봤다. 예. 정호 씨는 창밖을 바라봤다. 늦은 오후 햇살이 역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다. 형님 마음은 받겠지만 그는 숨을 길게 내쉬었다. 이 돈은 더 의미 있게 써야 한다. 민수는 조용히 물었다. 어떻게요? 정호 씨는 한참 생각하다 입을 열었다. 몸 망가지면서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 좀 살게 해주고 싶다. 민수 눈빛이 흔들렸다. 정호 씨 머릿속엔 매일 산에서 만나는 어르신들이 떠올랐다. 혼자 사는 노인들, 아파도 병원 못 가는 사람들, 외롭게 버티는 사람들,
그리고 젊은 시절의 자신. 그 순간이었다. 역 밖에서 누군가 큰 소리로 외쳤다. 김정호 씨 누구예요? 두 사람이 동시에 돌아봤다. 숨을 헐떡이며 뛰어온 한 남자. 그는 다급한 얼굴로 말했다. 병원에서 빨리 오랍니다. 정호 씨 얼굴이 굳었다. 왜요? 남자는 숨을 몰아쉬며 말했다. 아까 산에서 쓰러진 어르신이. 잠시 침묵. 그리고 이어진 충격적인 말. 김정호 씨 꼭 보겠다고 깨어나셨습니다. 김정호 씨 꼭 보겠다고 깨어나셨습니다. 정호 씨와 민수는 서로를 바라봤다. 아까 산에서 쓰러졌던 노인. 분명 상태가 심각해 보였는데 정호 씨는 급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병원이 어디죠? 남자는 숨을 고르며 말했다. 중앙병원 응급실입니다. 두 사람은 곧장 차에 올랐다. 가는 내내 정호 씨 머릿속은 복잡했다. 도대체 왜 날 찾는 거지? 손엔 아직 춘배가 남긴 수첩이 들려 있었다. 건강하게 살아라. 그 문장이 계속 가슴을 울렸다. 병원 응급실. 정호 씨는 거의 뛰다시피 병실로 향했다. 문 앞엔 의사와 간호사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다. 노인은 산소호흡기를 낀 채 누워 있었다. 하지만 정호 씨를 보자 희미하게 손을 들었다. 왔네. 정호 씨는 다급히 다가갔다. 괜찮으십니까? 노인은 떨리는 숨을 몰아쉬었다. 그리고 힘겹게 웃었다. 춘배 형님이 끝까지 걱정했어. 정호 씨 눈가가 붉어졌다. 노인은 천천히 말을 이었다. 그 사람 죽기 전에도 내 얘기만 했어. 정호 씨는 고개를 숙였다. 가슴이 너무 아팠다.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작은 종이 하나를 꺼냈다. 이거 꼭 전해달라고. 정호 씨는 조심스럽게 종이를 받았다. 구겨진 메모였다. 거기엔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다. 정호야, 혹시 내가 다시 웃게 되면 다른 사람도 웃게 해줘라. 정호 씨는 숨이 턱 막혔다. 눈물이 메모 위로 떨어졌다. 노인은 힘겹게 말했다. 춘배 형님이 늘 그랬어. 사람은 혼자 살면 금방 무너진다고. 병실 안은 조용했다. 심장 모니터 소리만 작게 울렸다. 노인은 천천히 창밖을 바라봤다. 나도 사실 몇 년 전까진 죽고 싶었어. 정호 씨는 놀란 눈으로 바라봤다. 아들이 먼저 갔거든. 순간 공기가 멈춘 듯 했다. 노인의 눈가가 떨렸다. 일하다 쓰러졌어. 정호 씨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과로였지. 노인은 힘없이 웃었다. 근데 그때 알았어. 사람들이 너무 아프게 산다는 걸. 그 말은 칼처럼 가슴에 박혔다. 노인은 다시 정호 씨를 바라봤다. 춘배 형님이 그러더라. 건강은 혼자 지키는 게 아니라. 잠시 숨을 고른 뒤 말했다. 서로 붙잡아주는 거래. 정호 씨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그는 이제야 깨닫고 있었다. 춘배가 왜 자신을 찾았는지, 왜 끝까지 살라고 했는지. 그건 단순히 오래 살라는 뜻이 아니었다. 다른 사람도 살게 하라는 의미였다. 그 순간이었다. 옆에 있던 민수가 갑자기 입을 열었다. 아버지. 정호 씨가 돌아봤다. 민수 눈가도 젖어 있었다. 저도 도와드릴게요. 뭘? 민수는 천천히 말했다. 힘들게 사는 사람들 같이 도와요. 정호 씨는 아들을 바라봤다. 예전엔 일밖에 모르던 아들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달랐다. 표정이 달라져 있었다. 노인은 희미하게 웃었다. 그래. 그거면 된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덧붙였다. 살아있는 동안 서로 좀 챙겨줘라. 정호 씨는 떨리는 손으로 노인의 손을 꼭 잡았다.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인은 안도한 듯 눈을 감았다. 병실 안엔 따뜻한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다. 그날 이후
정호 씨와 민수는 정말 바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새벽 3 모임 사람들과 함께 동네 건강 걷기 모임을 만들었다. 혼자 사는 어르신들에게 도시락도 나눴다. 병원 가기 힘든 노인들은 차로 데려다 줬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주기 시작했다. 외로운 이야기, 아픈 이야기, 힘든 이야기. 신기하게도 누군가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사람들 얼굴이 달라졌다. 어느 날 산모임에 나오던 박 노인이 울먹이며 말했다. 살면서 이렇게 웃어본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어요. 정호 씨 눈가도 뜨거워졌다. 그는 느꼈다. 진짜 건강은 몸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외로움, 걱정, 슬픔, 그런 것들이 사람을 더 빨리 무너지게 만든다는 걸. 그리고 함께 웃는 게 사람을 다시 살게 만든다는 걸. 그러던 어느 겨울 새벽이었다. 눈이 많이 내렸다. 산길은 하얗게 덮여 있었다. 정호 씨는 익숙한 벤치 앞에 멈췄다. 춘배와 처음 만났던 자리. 그는 조용히 앉아 눈 내리는 산을 바라봤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형님 덕분에 살고 있습니다. 그 순간이었다. 뒤에서 누군가 말했다. 혹시 김정호 씨세요? 정호 씨가 천천히 돌아봤다. 2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젊은 여자였다. 눈가가 많이 붉어져 있었다. 맞는데요. 여자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전화를 내밀었다. 화면엔 병실 사진이 떠 있었다. 그리고 산소호흡기를 낀 한 남자. 정호 씨 얼굴이 굳었다. 처음 보는 사람이었다. 여자는 울먹이며 말했다.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꼭 김정호 씨 만나고 싶다고 하세요. 정호 씨 심장이 다시 철렁 내려앉았다. 저를요? 여자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몇 달 전에 김정호 씨가 저희 아버지 살리셨대요. 정호 씨 눈이 흔들렸다. 하지만 그는 기억나지 않았다. 그때였다. 여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덧붙였다. 근데 아버지가 지금 위독하세요. 정호 씨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차가운 눈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춘배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사람은 서로 살리는 거야.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꼭 김정호 씨 만나고 싶다고 하세요. 눈 내리는 산길. 젊은 여자의 눈은 이미 붉게 부어 있었다. 정호 씨는 당황한 얼굴로 물었다. 근데 저는 그분을 잘 모르겠는데요. 여자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전화를 다시 내밀었다. 혹시 기억 안 나세요? 사진 속 남자는 마른 얼굴에 수척해 보였다. 하지만 어딘가 낯이 익었다. 정호 씨는 눈을 가늘게 뜨고 한참 바라봤다. 그리고 순간 머릿속에 오래전 장면 하나가 스쳐 지나갔다. 몇 달 전 늦은 밤, 비가 엄청 쏟아지던 날이었다. 정호 씨는 운동을 마치고 집에 가던 길이었다. 그런데 골목 한쪽에서 한 남자가 벽에 기대 쓰러져 있었다. 술 취한 사람인 줄 알았다. 하지만 가까이 가보니 상태가 이상했다. 숨을 거칠게 몰아쉬고 있었다. 얼굴은 창백했고 식은 땀이 흐르고 있었다. 주변 사람들은 힐끔 보기만 할 뿐 지나쳤다. 괜히 엮이면 귀찮다. 누군가는 그렇게 말했다. 하지만 정호 씨는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다. 예전 같았으면 그냥 지나쳤을지도 몰랐다. 하지만 춘배를 만나고 난 뒤부터 달라졌다. 그는 망설임 없이 119를 불렀다. 구급차가 올 때까지 남자 손을 붙잡고 있었다. 남자는 정신이 흐릿한 와중에도 계속 중얼거렸다. 딸, 우리 딸. 정호 씨는 그때 남자에게 말했다. 걱정 마세요. 살아야죠. 그리고 그 뒤로 잊고 있었다. 정호 씨 눈이 크게 흔들렸다. 그 사람이었구나. 여자는 눈물을 터뜨렸다.
맞아요. 우리 아빠예요. 정호 씨는 말문이 막혔다. 여자는 흐느끼며 말했다. 의사 선생님이 그러셨어요. 조금만 늦었어도 위험했다고. 정호 씨 가슴이 먹먹해졌다. 그는 아무 말도 못했다. 여자는 울면서 웃었다. 아빠가 깨어난 뒤 계속 그 얘기만 했어요. 비 오는 날 어떤 아저씨가 손 잡아줬다고. 살아야 한다고 말해줬다고. 정호 씨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여자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근데 지금 다시 상태가 안 좋아졌어요. 정호 씨 표정이 굳었다. 많이 위독합니까? 여자는 고개를 떨궜다. 폐암 말기예요. 순간 눈발이 더 거세게 날리기 시작했다. 정호 씨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여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아빠가 마지막으로 꼭 감사 인사하고 싶대요. 정호 씨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가봅시다. 병원으로 가는 길. 차창 밖엔 눈이 계속 내리고 있었다. 정호 씨는 문득 자신의 과거를 떠올렸다. 예전의 자신이었다면 쓰러진 사람을 지나쳤을지도 몰랐다. 살기 바빴으니까 남 챙길 여유가 없었다. 그런데 지금은 달랐다. 누군가를 살리는 일이 결국 자기 자신을 살리는 일이라는 걸 알게 됐다. 병실암. 여자는 문 앞에서 잠시 울음을 삼켰다. 아빠 김정호 씨 오셨어. 병실 안 남자는 힘겹게 눈을 떴다. 그리고 정호 씨를 보자 희미하게 웃었다. 왔네요. 정호 씨는 조용히 다가갔다. 남자의 얼굴은 많이 야위어 있었다. 하지만 눈빛만큼은 따뜻했다. 남자는 떨리는 손을 들어 정호 씨 손을 붙잡았다. 그날 고맙습니다. 정호 씨는 고개를 저었다. 당연한 걸 한 겁니다. 남자는 힘겹게 웃었다. 아니에요. 숨을 몰아쉬던 그는 겨우 말을 이었다. 사실 그날 죽으려고 했거든요. 순간 병실 공기가 얼어붙었다. 딸이 눈물을 터뜨렸다. 아빠. 남자는 눈을 감은 채 말했다. 병원비도 무섭고 딸 고생시키는 것도 미안하고. 정호 씨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남자는 흐느끼듯 웃었다. 근데 아저씨가 손 잡아주는데 눈물이 그의 눈가를 타고 흘렀다. 살고 싶더라고요. 정호 씨는 말을 잇지 못했다. 그 순간 춘배의 말이 다시 떠올랐다. 사람은 서로 붙잡아줘야 산다. 남자는 천천히 딸을 바라봤다. 내가 끝까지 살아보려 했던 이유야. 딸은 결국 아버지 손을 붙잡고 울기 시작했다. 정호 씨 눈가도 붉어졌다. 병실 안은 한동안 울음소리만 가득했다. 잠시 뒤 남자는 힘겹게 베개 밑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작은 봉투였다. 이거 꼭 받아주세요. 정호 씨는 손사래를 쳤다. 아닙니다. 하지만 남자는 끝까지 봉투를 내밀었다. 돈 아니에요. 정호 씨는 천천히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한 장의 사진이 들어 있었다. 비 오는 날 응급실 앞. 구급대원들 사이에 서 있는 정호 씨 모습이었다. 누군가 몰래 찍은 사진이었다. 사진 뒤엔 짧은 글이 적혀 있었다. 세상은 아직 따뜻하다는 걸 알려준 사람. 정호 씨는 결국 고개를 숙였다. 눈물이 사진 위로 떨어졌다. 남자는 희미하게 웃었다. 저도 누군가한테 그런 사람 되고 싶었어요. 정호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충분히 그러셨습니다. 남자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살아줘서 고맙습니다. 병실 안은 조용했다. 심장 모니터 소리만 작게 울렸다. 정호 씨는 그 손을 끝까지 놓지 않았다. 한참 뒤 병원을 나온 정호 씨. 눈은 여전히 내리고 있었다. 그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중얼거렸다. 형님, 이제 알겠습니다. 건강하게 산다는 건
단순히 오래 버티는 게 아니었다. 누군가를 다시 살게 만드는 삶. 그게 진짜 건강한 삶이라는 걸. 그 순간이었다. 휴대전화가 울렸다. 발신자는 민수였다. 정호 씨는 전화를 받았다. 왜 그러냐? 그런데 민수 목소리가 심상치 않았다. 아버지. 숨이 거칠었다. 큰일 났어요. 정호 씨 얼굴이 굳었다. 무슨 일이야? 그리고 이어진 말. 엄마가 쓰러지셨어요. 엄마가 쓰러지셨어요. 순간 정호 씨 눈앞이 캄캄해졌다. 뭐라고? 민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갑자기 주방에서 정호 씨는 더 듣지도 못하고 뛰기 시작했다. 병원복도. 숨이 턱까지 차올랐다. 응급실 앞에 도착하자 민수가 초조한 얼굴로 서 있었다. 어머니는. 민수는 떨리는 손으로 응급실 안을 가리켰다. 검사 중이래요. 정호 씨 다리가 풀릴 것 같았다. 순자 씨는 평생 아픈 티를 내지 않았다. 남편 챙기고, 아들 챙기고, 손주 챙기고, 늘 가족부터였다. 본인은 늘 마지막이었다. 정호 씨는 갑자기 몇 달 전 일이 떠올랐다. 여보, 병원 한번 가봐. 그때 순자 씨는 웃으며 말했다. 나는 괜찮아. 자꾸 어지럽다며. 피곤해서 그래. 그리고 또 넘겼다. 정호 씨 얼굴이 굳어졌다. 설마. 그는 벽에 기대 고개를 숙였다. 가슴이 미친 듯 뛰었다. 잠시 뒤 응급실 문이 열리고 의사가 나왔다. 보호자분? 정호 씨는 거의 달려가듯 다가갔다. 아내 괜찮습니까?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다행히 큰 응급 상황은 넘겼습니다. 정호 씨는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의사 표정은 여전히 무거웠다. 다만 정호 씨 심장이 다시 내려앉았다. 빈혈 수치가 너무 낮고 심한 영양 불균형 상태입니다. 예, 오랫동안 제대로 못 드신 것 같습니다. 정호 씨는 멍해졌다. 순간 아내 얼굴이 떠올랐다. 늘 가족밥부터 챙기던 모습, 맛있는 반찬은 남편과 아들 앞에 놓던 모습, 본인은 대충 남은 걸 먹던 모습. 그런데 그는 한 번도 제대로 보지 못했다. 의사는 한숨처럼 말했다. 연세 드신 분들 중에 이런 경우 많습니다. 가족 챙기느라 자기 몸 망가지는 거죠. 정호 씨 눈가가 뜨거워졌다. 그 순간 깨달았다. 자신만 건강 잃고 살았던 게 아니었다. 아내도 평생 참고 버티며 살아왔다는 걸. 병실. 순자 씨는 링거를 맞고 누워 있었다. 얼굴은 창백했다. 정호 씨는 조용히 침대 옆에 앉았다. 그리고 처음으로 아내 손을 오래 바라봤다. 거칠고 마른 손. 평생 가족 위에 일한 손이었다. 순자 씨가 천천히 눈을 떴다. 정호 씨를 보자 억지로 웃었다. 아이고, 별일도 아닌데. 정호 씨는 결국 눈시울이 붉어졌다. 왜 말을 안 했어? 순자 씨는 피곤한 목소리로 말했다. 다들 바쁜데 뭘. 그 말에 정호 씨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아내는 늘 그랬다. 힘들어도 참고, 아파도 숨기고, 가족 걱정부터 했다. 정호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미안하다. 순자 씨가 놀란 눈으로 남편을 바라봤다. 정호 씨가 이렇게 말한 건 처음이었다. 당신 혼자 너무 고생했어. 순자 씨 눈가가 붉어졌다. 하지만 애써 웃었다. 갑자기 왜 이래? 정호 씨는 고개를 숙였다. 난 내가 가족 위에 산 줄 알았는데. 그는 말을 잇지 못했다. 사실 가장 고생한 건 아내였다. 남편 뒷바라지, 아이 키우기, 생활비 걱정, 병든 시부모 간병까지. 그 긴 세월 동안 한 번도 자신을 먼저 생각하지 못했다. 순자 씨는 조용히 말했다. 당신 살아난 것만 해도 됐어.
정호 씨 눈물이 결국 떨어졌다. 이젠 당신도 살아야지. 순자 씨 입술이 떨렸다. 그날 밤 정호 씨는 병실 옆 보호자 의자에서 잠들지 못했다. 창밖엔 비가 내리고 있었다. 그는 문득 춘배가 했던 말을 떠올렸다. 후회 없이 살아야 한다. 정호 씨는 천천히 아내를 바라봤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이제는 아내도 웃게 해줘야겠다. 다음 날 아침 민수가 병실로 들어왔다. 손엔 작은 도시락 가방이 들려 있었다. 아버지, 제가 죽 좀 끓여봤어요. 정호 씨는 놀란 눈으로 아들을 바라봤다. 민수는 어색하게 웃었다. 엄마 맨날 우리 챙겨줬잖아요. 순자 씨 눈가가 금세 젖었다. 우리 아들이 언제 이렇게 컸대. 병실 안에 조용한 웃음이 퍼졌다. 오랜만이었다. 가족이 이렇게 함께 웃는 게. 그 순간 정호 씨는 알았다. 건강한 삶이라는 건 거창한 게 아니었다. 함께 밥 먹고 서로 걱정해주고 같이 웃는 것. 그게 가장 큰 행복이라는 걸. 며칠 뒤 순자 씨는 많이 회복됐다. 퇴원하는 날 정호 씨는 아내 손을 꼭 잡았다. 이제 우리 둘 다 건강 챙기자. 순자 씨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었다. 병원 복도 끝에서 누군가 급히 뛰어왔다. 김정호 씨 맞으시죠? 정호 씨가 돌아봤다. 처음 보는 젊은 남자였다. 숨을 헐떡이며 달려온 그는 다급하게 말했다. 지금 당장 와주셔야 합니다. 정호 씨 표정이 굳었다. 무슨 일입니까? 남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새벽3 모임 박 어르신이. 정호 씨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유서를 남기셨어요. 유서를 남기셨어요. 정호 씨 귀를 의심했다. 뭐라고요? 젊은 남자는 숨을 몰아쉬며 말했다. 아침부터 연락이 안 돼서 찾아갔는데 그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전화를 보여줬다. 사진 속엔 익숙한 글씨가 보였다. 더는 패 끼치기 싫습니다. 정호 씨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박 어르신, 매일 새벽 산에 나오던 사람, 늘 사람들 웃기던 사람, 오늘도 살아있네. 그 말로 먼저 인사하던 사람. 그런데 정호 씨는 곧장 병원을 뛰쳐나갔다. 민수도 뒤따라왔다. 차 안은 숨막힐 만큼 조용했다. 정호 씨 머릿속엔 박 어르신 얼굴만 떠올랐다. 몇 주 전만 해도 함께 웃었다. 김 형님 덕분에 잠을 잘 잔다. 혈압도 좋아졌다. 그렇게 말하던 사람이었다. 그런데 왜? 박 어르신 집은 오래된 반지하였다. 문 앞엔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정호 씨는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었다. 그리고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다. 박 어르신은 방 한쪽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다행히 살아 있었다. 하지만 얼굴은 완전히 무너져 있었다. 정호 씨는 급히 다가갔다. 형님. 박 어르신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다. 그리고 힘없이 웃었다. 왔네. 정호 씨 눈가가 뜨거워졌다. 왜 이런 짓을 하셨어요? 박 어르신은 한참 말이 없었다. 작은 방 안은 너무 썰렁했다. 냉장고도 거의 비어 있었다. 전기장판 하나만 켜져 있었다. 박 어르신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나 사실 무섭다. 정호 씨 가슴이 철렁했다. 박 어르신은 고개를 숙인 채 말을 이어갔다. 혼자 있는 게 너무 무서워. 그 말에 방 안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박 어르신은 아내를 3년 전에 떠나보냈다. 자식들은 외국에 있었다. 처음엔 괜찮은 척했다. 하지만 밤이 오면 견딜 수 없었다. 아무도 없는 집, 조용한 방, 혼자 먹는 밥, 혼자 아픈 시간. 그 외로움이 사람을 조금씩 무너뜨리고 있었다.
박 어르신은 흐느끼듯 말했다. 몸 아픈 건 참겠는데. 눈물이 턱 아래로 떨어졌다. 아무도 없다는 게 너무 힘들더라. 정호 씨는 말을 잇지 못했다. 왜냐하면 자신도 알았기 때문이다. 사람은 외로우면 병보다 먼저 무너진다는 걸. 민수도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박 어르신은 떨리는 손으로 종이 한 장을 내밀었다. 유서였다. 정호 씨는 차마 읽지 못했다. 하지만 마지막 문장이 눈에 들어왔다. 누군가 한 번만 더 살아보라고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정호 씨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그는 곧장 박 어르신 손을 붙잡았다. 형님, 목소리가 떨렸다. 제가 있잖아요. 박 어르신 눈이 흔들렸다. 정호 씨는 눈물을 삼키며 말했다. 우리 산 모임 사람들도 있고 혼자 아닙니다. 박 어르신 입술이 떨렸다. 그 순간 민수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어르신. 박 어르신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민수는 어색하지만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오늘부터 저녁같이 드실래요? 박 어르신 눈이 커졌다. 예, 저희 집 가까워요. 민수는 작게 웃었다. 혼자 계시지 마세요. 순간 박 어르신 얼굴이 무너졌다. 그는 결국 얼굴을 감싸쥐고 울기 시작했다. 고맙다. 정호 씨도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그는 그 모습을 보며 깨달았다. 사람을 살리는 건 거창한 게 아니었다. 비싼 약도, 대단한 치료도 아니었다. 같이 밥 먹자는 말 한마디, 괜찮냐고 묻는 전화 한 통, 그게 사람을 다시 살게 만든다는 걸. 그날 저녁, 정호 씨 집엔 오랜만에 사람들이 모였다. 박 어르신, 민수 가족, 산모임 어르신들까지. 식탁은 북적거렸다. 순자 씨는 정신없이 음식을 나르면서도 웃고 있었다. 아이고, 집이 시장이네. 오랜만에 집안에 웃음소리가 가득했다. 박 어르신은 연신 눈물을 훔쳤다. 이런 밥 진짜 오랜만이다. 정호 씨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조용히 말했다. 우리 앞으로 혼자 밥 먹지 맙시다. 순간 모두 조용해졌다. 그리고 하나둘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이후였다. 정호 씨 집은 동네 사랑방처럼 변하기 시작했다. 혼자 사는 어르신들이 와서 밥 먹고 함께 산책하고 서로 안부를 묻기 시작했다. 신기하게도 사람들 얼굴이 달라졌다. 웃음이 많아졌다. 잠을 잘 잔다는 사람도 늘었다. 혈압이 좋아졌다는 사람도 있었다. 정호 씨는 느꼈다. 건강은 몸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온기. 그게 사람을 살게 만든다는 걸.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정호 씨 앞으로 작은 택배 하나가 도착했다. 보낸 사람 이름은 없었다. 상자를 열어본 순간 정호 씨 얼굴이 굳었다. 안에는 낡은 카세트 테이프 하나가 들어 있었다. 그리고 메모 한 장. 춘배 씨가 돌아가시기 전에 꼭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정호 씨 손이 떨렸다. 테이프 아래엔 작은 글씨가 적혀 있었다. 정호에게 남기는 마지막 목소리. 정호에게 남기는 마지막 목소리. 정호 씨 손끝이 떨렸다. 낡은 카세트 테이프. 요즘 세상엔 보기 힘든 물건이었다. 순자 씨도 긴장한 얼굴로 물었다. 춘배 씨가 남긴 거야? 정호 씨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상자 안엔 작은 메모도 들어 있었다. 몸이 너무 약해져 직접 만나기 힘들 것 같아 남깁니다. 짧은 글이었지만 정호 씨 가슴은 무겁게 내려앉았다.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버지 들으실 거예요? 정호 씨는 한참 테이프만 바라봤다. 듣고 싶으면서도 무서웠다. 춘배의 마지막 목소리. 그 안엔 얼마나 많은 마음이 담겨 있을까. 그날 저녁 정호 씨 집에 산모임 사람들이 하나둘 모였다. 박 어르신도 와 있었다.
모두 조용한 얼굴이었다. 민수가 창고를 뒤져 오래된 카세트 플레이어를 찾아왔다. 이거 아직 되려나 모르겠네요. 테이프가 들어가는 순간 집안 공기가 묘하게 긴장됐다. 정호 씨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그리고 재생 버튼을 눌렀다. 치익. 잡음이 잠시 흐른 뒤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정호야. 순간 정호 씨 눈시울이 붉어졌다. 춘배의 목소리였다. 조금 거칠고 쉰 목소리. 하지만 따뜻했다. 이걸 듣고 있다면 나는 아마 먼저 갔겠지. 집안은 숨소리조차 조심스러웠다. 춘배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다. 정호야, 너 참 고생 많았다. 정호 씨 입술이 떨렸다. 젊을 때 우리 다 그랬지. 죽어라 일하고 몸 망가지는 줄도 모르고 가족 위에 산다고 버텼지. 테이프 속 춘배가 작게 웃었다. 근데 말이야. 잠시 숨 고르는 소리가 들렸다. 우리가 가장 미안해야 하는 사람은 정호 씨 눈물이 맺혔다. 우리 자신이더라. 순간 집 안 모두가 조용해졌다. 춘배 목소리는 점점 떨리고 있었다. 난 평생 나를 너무 함부로 썼다. 안 아픈 척, 안 힘든 척, 괜찮은 척. 그러다 몸도 마음도 다 망가졌어. 정호 씨는 얼굴을 감싸쥐었다. 그 말이 너무 자신의 이야기 같았다. 춘배는 다시 웃으며 말했다. 근데 늦게라도 알았잖아. 사람은 건강해야 웃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잠시 긴 침묵. 혼자선 절대 못 산다는 거. 박 어르신이 몰래 눈물을 닦았다. 순자 씨도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춘배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정호야, 혹시 내가 다시 웃게 되면. 정호 씨는 숨조차 멈춘 채 들었다. 그 웃음 다른 사람들한테도 나눠줘라. 눈물이 정호 씨 뺨을 타고 흘렀다. 춘배는 힘겹게 말을 이어갔다. 세상엔 생각보다. 숨소리가 거칠어졌다. 아픈 사람이 많다. 몸 아픈 사람, 마음 아픈 사람, 외로운 사람, 포기하고 싶은 사람. 그 사람들 손 한 번만 잡아줘라. 집안 여기저기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다. 춘배는 마지막 힘을 짜내듯 말했다. 건강한 삶은 오래 사는 게 아니다. 누군가를 다시 살아보고 싶게 만드는 삶이다. 정호 씨는 결국 오열했다. 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춘배와 함께했던 젊은 시절, 후회, 미안함, 감사함, 그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나왔다. 그리고 마지막이었다. 춘배의 숨소리가 길게 들렸다. 정호야. 아주 작고 흐릿한 목소리. 살아줘서 고맙다. 치익. 테이프는 끝났다. 집안은 한동안 아무 소리도 없었다. 누구도 쉽게 말을 못했다. 정호 씨는 한참 동안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다. 형님이. 목이 메었다. 끝까지 사람 살리고 가셨네. 박 어르신이 눈물을 훔치며 말했다. 춘배 형님 덕분에 저도 살았어요. 순자 씨도 작게 웃으며 말했다. 우리 가족도. 민수는 말없이 아버지를 바라봤다. 예전과 완전히 달라진 아버지. 이제는 남을 살리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그 순간이었다. 띵동. 갑자기 초인종이 울렸다. 모두가 동시에 문 쪽을 바라봤다. 밤늦은 시간이었다. 정호 씨가 문을 열자 한 중년 여성이 서 있었다. 얼굴은 눈물로 엉망이었다. 혹시 김정호 씨? 정호 씨가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자 여자는 갑자기 두 손을 붙잡고 울기 시작했다. 제 남편 좀 살려주세요. 순간 집안 공기가 얼어붙었다. 정호 씨 눈이 흔들렸다. 여자는 흐느끼며 말했다. 남편이 며칠째 밥도 안 먹고 숨을 제대로 잊지 못했다. 그리고 겨우 꺼낸 한마디.
죽고 싶다고 합니다. 정호 씨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 순간 춘배의 마지막 말이 다시 귓가에 울리는 것 같았다. 그 사람들 손 한 번만 잡아줘라. 남편이 죽고 싶다고 합니다. 중년 여성은 현관 앞에서 무너져 내리듯 울고 있었다. 정호 씨는 순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방 안에 있던 사람들도 모두 굳은 얼굴로 바라봤다. 여성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처음엔 그냥 우울한 줄 알았어요. 근데 며칠 전부터 밥도 안 먹고 아무 말도 안 하고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오늘은 유서까지 썼어요. 순간 정호 씨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박 어르신도 숨을 삼켰다. 정호 씨는 조용히 물었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여성은 힘겹게 입을 열었다. 남편이 회사에서 잘렸어요. 정호 씨 눈빛이 흔들렸다. 30년 다닌 회사였는데 그녀는 울먹이며 말을 이었다. 갑자기 구조 조정한다고. 남편이 그날 이후 완전히 무너졌어요. 정호 씨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너무 익숙한 이야기였다. 평생 가족 위에 일만 하던 사람. 그러다 하루아침에 세상에서 밀려난 느낌. 그 허무함, 그 절망감. 그건 겪어본 사람만 안다. 여성은 흐느끼며 말했다. 계속 자기 보고 쓸모없는 사람이라 그래요. 정호 씨 가슴이 먹먹해졌다. 왜냐하면 자신도 한때 그렇게 느꼈기 때문이다. 퇴직 후 아무도 찾지 않을 때, 전화 한 통 안 올 때, 존재 가치가 사라진 것 같은 기분. 사람은 몸보다 마음이 먼저 무너진다. 정호 씨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어디 계십니까? 여성은 급히 고개를 들었다. 집에 있어요. 정호 씨는 잠시 순자 씨를 바라봤다. 순자 씨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다녀와요. 민수도 말했다. 저도 같이 갈게요. 밤 공기는 차가웠다. 가는 내내 차 안은 조용했다. 정호 씨는 창밖만 바라봤다. 머릿속엔 춘배 목소리가 계속 맴돌았다. 세상엔 생각보다 아픈 사람이 많다. 도착한 집은 오래된 아파트였다. 불도 거의 꺼져 있었다. 현관문이 열리는 순간 술 냄새가 확 올라왔다. 거실엔 한 남자가 멍하니 앉아 있었다. 수염은 덥수룩했고 눈빛은 완전히 죽어 있었다. 남자는 낯선 사람들을 보고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누구야? 아내가 울먹였다. 여보. 남자는 신경질적으로 소리쳤다. 나 좀 그냥 놔둬. 순간 방 안 공기가 얼어붙었다. 하지만 정호 씨는 천천히 남자 앞에 앉았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나도 그랬습니다. 남자가 고개를 들었다. 정호 씨는 담담하게 말했다. 나도 한때 내가 끝난 사람인 줄 알았어요. 남자는 피식 비웃었다. 당신이 내 마음 알아? 정호 씨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조금은 압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말을 이었다. 몸 망가질 때까지 일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남은 게 없더라고. 남자 눈빛이 흔들렸다. 정호 씨는 자신의 이야기를 했다. 병원에서 무너졌던 날, 숨 쉬는 것도 힘들었던 시간, 혼자라고 느꼈던 순간들, 그리고 춘배를 만났던 이야기까지. 남자는 처음엔 듣는 둥 마는 둥 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아무 말 없이 듣고 있었다. 정호 씨는 천천히 말했다. 근데요, 사람이 일 못한다고 끝나는 거 아닙니다. 남자 입술이 떨렸다. 내가 가족인데. 목소리가 갈라졌다. 돈도 못 벌면 무슨 의미가 있어. 그 말에 아내가 결국 울음을 터뜨렸다. 당신 살아있는 게 의미야. 순간 남자 얼굴이 굳었다. 아내는 흐느끼며 말했다. 돈보다 당신이 더 중요해. 남자는 고개를 떨궜다. 손등 위로 눈물이 떨어졌다. 사실 그는 너무 무서웠다.
가족을 책임져야 한다는 압박, 나이 들어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두려움, 그리고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 같은 절망. 정호 씨는 조용히 남자 어깨를 잡았다. 혼자 버티지 마세요. 남자는 결국 얼굴을 감싸쥐었다. 그리고 처음으로 소리내 울기 시작했다. 마치 오래 참아온 사람처럼. 아내도 함께 울었다. 민수는 말없이 물 한 잔을 건넸다. 그날 밤 정호 씨는 새벽까지 남자 곁에 있었다. 같이 라면도 끓여 먹었다. 아주 오랜만에 남자는 밥을 먹었다. 한 젓가락, 또 한 젓가락.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살 수 있을까요? 정호 씨는 피식 웃었다. 나도 살았잖아요. 남자는 울면서 웃었다. 새벽이 가까워질 무렵 창밖이 조금씩 밝아오기 시작했다. 정호 씨는 돌아가기 전 남자에게 말했다. 내일 새벽산 나오세요. 남자가 멍하니 바라봤다. 예, 우리 같이 걸읍시다. 잠시 침묵. 그리고 남자가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모습을 본 정호 씨는 알았다. 사람은 거창한 말보다 같이 가자는 한마디에 살아난다는 걸.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민수가 조용히 말했다. 아버지, 응, 아버지 요즘 진짜 멋있어요. 정호 씨는 피식 웃었다. 늦게 철들었지. 민수도 웃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이었다. 정호 씨 휴대전화가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전화를 받자 떨리는 노인 목소리가 들려왔다. 혹시 김정호 씨입니까? 예. 그런데요. 잠시 숨 고르는 소리. 그리고 이어진 한마디. 춘배 형님이 마지막까지 숨긴 게 있습니다. 정호 씨 표정이 굳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노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분 사실 자기 병보다 더 걱정한 사람이 있었어요. 정호 씨 심장이 천천히 내려앉기 시작했다. 그 사람이 지금 위독합니다. 그 사람이 지금 위독합니다. 전화기 너머 노인의 목소리는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정호 씨 얼굴이 굳었다. 누구 말씀입니까? 잠시 침묵. 그리고 아주 천천히 들려온 이름. 최영숙 씨라고. 정호 씨는 처음 듣는 이름이었다. 춘배 형님 가족입니까? 노인은 깊은 한숨을 쉬었다. 아니요. 그리고 이어진 말. 춘배 형님 첫사랑입니다. 순간 정호 씨 눈이 흔들렸다. 차안 공기가 조용히 얼어붙었다. 민수도 놀란 얼굴로 아버지를 바라봤다. 정호 씨는 믿기지 않았다. 춘배가 그런 이야기를 한 번도 한 적 없었기 때문이다. 노인은 조용히 말했다. 춘배 형님이 평생 마음에 묻고 살았어요. 정호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전화기 너머 노인은 힘겹게 말을 이었다. 영숙 씨도 지금 병원에 계십니다. 많이 안 좋으신 겁니까? 의식이 자꾸 흐려져요. 정호 씨는 창밖 어두운 새벽길을 바라봤다. 그리고 문득 춘배 얼굴이 떠올랐다. 늘 사람 걱정만 하던 사람. 그런데 정작 자기 마음은 숨기고 살았던 사람. 노인은 마지막으로 말했다. 춘배 형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그러더군요. 잠시 침묵. 내가 못 간다면 정호라도 꼭 가줬으면 좋겠다. 정호 씨 눈가가 뜨거워졌다. 그는 천천히 대답했다. 가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호 씨와 민수는 병원으로 향했다. 병실 앞엔 작은 꽃 한 송이가 놓여 있었다. 누군가 오래전부터 병문안을 온 흔적 같았다. 정호 씨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다. 창가 쪽 침대에 한 노인이 누워 있었다. 머리는 새하얗고 얼굴은 많이 야위어 있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표정은 따뜻했다. 정호 씨가 가까이 다가가자 노인이 천천히 눈을 떴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춘배 씨? 정호 씨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녀는 흐릿한 눈으로 정호 씨를 바라봤다. 그리고 금세 눈물이 고였다. 보고 싶었어요. 정호 씨는 차마 말을 잇지 못했다. 그 순간이었다. 병실 한쪽에 앉아있던 노인이 천천히 일어났다. 어젯밤 전화했던 사람이었다. 그는 조용히 말했다. 영숙 씨, 그리고 정호 씨를 바라봤다. 춘배 형님 친구분입니다. 영숙 씨 눈빛이 흔들렸다. 잠시 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그 사람, 숨이 가빠졌다. 먼저 갔구나. 정호 씨는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영숙 씨 눈물이 조용히 흘러내렸다. 병실 안엔 긴 침묵이 흘렀다. 한참 뒤 영숙 씨가 힘겹게 웃었다. 그 사람 끝까지 나한테 말 안 했죠? 정호 씨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영숙 씨는 창밖을 바라봤다. 햇살이 병실 안으로 조용히 들어오고 있었다. 우린 젊을 때 서로 좋아했어요. 정호 씨는 숨죽인 채 들었다. 근데 너무 가난했어요. 그녀는 희미하게 웃었다. 춘배 씨는 늘 나보다 가족 먼저였어요. 아픈 부모, 어린 동생들, 빚. 춘배는 사랑보다 책임을 선택했다. 결국 두 사람은 헤어졌다. 영숙 씨는 다른 사람과 결혼했고, 춘배는 평생 혼자 살았다. 하지만 그 사람 평생 나 잊은 적 없었어요. 영숙 씨 눈가가 떨렸다. 나도 마찬가지였고, 정호 씨는 가슴이 먹먹해졌다. 춘배는 마지막까지 아무 말 안 했다. 그저 사람들만 챙기다 떠났다. 영숙 씨는 베개 밑에서 낡은 편지 하나를 꺼냈다. 이거 춘배 씨가 40년 전에 준 거예요. 정호 씨는 조심스럽게 편지를 받았다. 누렇게 바랜 편지지. 거기엔 짧은 글이 적혀 있었다. 영숙아, 나는 내가 건강하게 오래 웃으며 살았으면 좋겠다. 그걸로 됐다. 정호 씨 눈물이 핑 돌았다. 영숙 씨는 울면서 웃었다. 그 사람 끝까지 저런 사람이었어요. 잠시 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근데 나도 이제 오래 못 살아요. 정호 씨 표정이 굳었다. 옆 노인이 조용히 설명했다. 폐가 많이 안 좋습니다. 영숙 씨는 담담하게 웃었다. 괜찮아요. 그리고 천천히 창밖을 바라봤다. 근데 마지막에 춘배 씨 소식 들어서 눈물이 조용히 흘렀다. 이상하게 마음이 편하네. 정호 씨는 문득 춘배가 남긴 말을 떠올렸다. 후회 없이 살아야 한다. 하지만 사람은 결국 다 후회를 남기고 살아간다. 다만 중요한 건 마지막 순간 누군가를 그리워할 사람이 있다는 것. 그게 인생인지도 몰랐다. 영숙 씨는 힘겹게 정호 씨 손을 잡았다. 김정호 씨, 예. 춘배 씨 외롭지 않았죠? 정호 씨 눈물이 떨어졌다. 그는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마지막까지 사람들한테 둘러싸여 계셨습니다. 영숙 씨는 안도한 듯 눈을 감았다. 그리고 아주 희미하게 웃었다. 다행이다. 병실 안은 조용했다. 창밖 햇살만 따뜻하게 비치고 있었다. 그 순간이었다. 영숙 씨 옆 심장 모니터 숫자가 급격히 흔들리기 시작했다. 삐삐. 간호사들이 급히 뛰어들어왔다. 보호자분 밖으로 나가주세요. 정호 씨는 얼어붙은 채 뒤로 물러났다. 문이 닫히기 직전 영숙 씨 입술이 아주 천천히 움직였다. 춘배 씨. 정호 씨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다. 그리고 문득 알았다. 건강하게 산다는 건 단순히 오래 버티는 게 아니었다. 마지막 순간 잘 살았다고 말할 수 있는 삶. 그게 진짜 건강한 삶이라는 걸. 춘배 씨. 병실 문이 닫히는 순간까지도 영숙 씨는 그 이름을 부르고 있었다. 정호 씨는 복도에 멍하니 서 있었다.
심장 모니터 소리, 간호사들의 다급한 발걸음, 그 모든 게 멀게 들렸다.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정호 씨는 대답하지 못했다. 가슴이 먹먹했다. 춘배는 평생 자기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외로운 것도, 그리운 것도 다 숨기고 살았다. 그저 다른 사람만 살게 하려 했다. 그 순간 정호 씨는 문득 깨달았다. 형님도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었겠구나. 얼마나 외로웠을까. 얼마나 보고 싶었을까. 하지만 끝까지 참았던 것이다. 잠시 뒤 병실 문이 열렸다. 의사가 천천히 나왔다. 표정만 봐도 알 수 있었다. 정호 씨 심장이 천천히 내려앉았다. 의사는 조용히 말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했지만 정호 씨는 눈을 감았다. 민수도 고개를 숙였다. 창밖 햇살은 여전히 따뜻했지만 복도 공기는 이상하리만큼 차갑게 느껴졌다. 영숙 씨 곁에 있던 노인이 벽을 붙잡고 주저앉았다. 영숙아. 짧은 울음소리가 복도에 울렸다. 정호 씨는 천천히 병실 안으로 들어갔다. 영숙 씨 얼굴은 놀랍도록 편안해 보였다. 마치 오랫동안 기다리던 사람을 만난 듯했다. 정호 씨는 조용히 그녀 손 옆에 춘배의 편지를 놓아주었다. 형님, 이제 만나셨겠네요. 그 순간 눈물이 조용히 떨어졌다. 민수도 말없이 창밖을 바라봤다. 병원을 나오는 길. 정호 씨 발걸음은 무거웠다. 사람은 결국 떠난다. 건강한 사람도, 아픈 사람도 모두 언젠가는 끝이 온다. 하지만 정호 씨는 생각했다.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구나. 춘배는 끝까지 사람을 살렸다. 영숙 씨는 마지막까지 누군가를 사랑했다. 그 삶은 짧아도 따뜻했다. 그날 저녁, 정호 씨 집엔 다시 사람들이 모였다. 박 어르신도 있었고, 산모임 사람들도 있었다. 모두 영숙 씨 이야기를 조용히 들었다. 한참 뒤 박 어르신이 입을 열었다. 우린 왜 꼭 아프고 나서야 깨달을까요? 정호 씨는 조용히 웃었다. 안 아프면 모르니까요. 박 어르신은 한숨처럼 웃었다. 맞네요. 순자 씨가 따뜻한 차를 내왔다.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다. 정호 씨는 천천히 찻잔을 바라봤다. 예전 같았으면 돈 버는 일만 생각했을 시간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이런 평범한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됐다. 민수가 조용히 말했다. 아버지. 응. 저 요즘 회사 일 줄였어요. 정호 씨 눈이 흔들렸다. 괜찮냐? 민수는 웃었다. 처음엔 불안했는데 그는 천천히 아내와 아이들 사진을 바라봤다. 이제 알겠어요. 뭘? 민수는 조용히 말했다. 건강 잃고 돈만 남으면 아무 의미 없다는 거. 정호 씨 눈가가 뜨거워졌다. 그 순간 손주가 달려와 정호 씨 품에 안겼다. 할아버지. 정호 씨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손주의 체온은 따뜻했다. 그는 문득 생각했다. 이런 걸 지키려고 살아야 하는 거구나. 그날 밤 정호 씨는 오랜만에 깊은 잠에 들었다. 그리고 꿈을 꿨다. 새벽 산길, 익숙한 벤치, 거기엔 춘배와 영숙 씨가 함께 앉아 있었다. 두 사람은 젊은 시절 모습이었다. 환하게 웃고 있었다. 춘배가 손을 흔들었다. 정호야. 정호 씨는 울먹이며 웃었다. 형님. 춘배는 평소처럼 웃으며 말했다. 이제 좀 알겠지? 뭐려? 춘배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새벽 햇살이 산길을 비추고 있었다. 건강하게 산다는 거. 영숙 씨도 미소 지으며 말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거예요. 정호 씨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그 순간 멀리서 새소리가 들려왔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두 사람 모습이 햇살 속으로 흐려지기 시작했다. 정호 씨는 다급히 외쳤다. 형님. 춘배는 마지막으로 웃으며 말했다. 이제 너 차례다. 정호 씨는 눈을 번쩍 떴다. 창밖엔 새벽빛이 들어오고 있었다. 그는 한동안 가만히 천장을 바라봤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웃었다. 그래, 이제 내 차례구나. 그날 새벽, 정호 씨는 운동화를 신었다. 문을 열자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다.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은 따뜻했다. 산 입구엔 벌써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박 어르신, 민수, 동네 어르신들, 그리고 예전에 죽고 싶다던 그 남자까지 모두 웃으며 정호 씨를 바라봤다. 김 형님 왔네. 정호 씨도 환하게 웃었다. 오늘도 살아있네. 사람들 웃음소리가 새벽 산길에 퍼졌다. 정호 씨는 천천히 하늘을 올려다봤다. 맑은 아침이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조용히 말했다. 형님, 저 이제 제대로 살아보겠습니다. 그 순간 따뜻한 햇살이 정호 씨 얼굴 위로 조용히 내려앉았다. 마이너스 끝 마이너스.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의 삶도 다시 웃게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